네, 그러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백지윤입니다. 자연어 처리팀 명훈님, 소연님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논문 역시 2021년 NAACL에 업셋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베이스라인 데이터셋과는 다른 사료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 설명 및 연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후 연구 방법 및 실험 결과, 결론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질문은 중간중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사료를 데이터셋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조선왕조 실록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25대에 걸친 472년간 조선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연일 월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1997년 10월 1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두 문서는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재미있거나 특이한 에피소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 적겠다의 경우 왕이 왜 굳이 안 써도 되는 것까지 기록하였냐 하자 그렇게 왕이 말하셨다는 사실까지 기록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말장난 같기도 한 정말 모든 어명을 기록해버린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기양간 코끼리의 경우 곡식을 쭉 내고 사람을 죽여서 기양을 가게 된 코끼리에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이처럼 조선왕조 실록에는 풍부하고 매우 상세한 역사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인 승정원 일기의 경우 조선 및 대한제국의 승정원에서 왕명출납 행정사무를 매일 기록한 일기입니다. 세계 최대 및 1차 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9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료 문서 내에는 소실된 글자도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텐션 기반의 기계번역 모델을 만듦으로써 번역에 필요한 글자를 복원하고 역사 기록을 기계 번역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후 의미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해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 번역을 거치지 않으면 번역에 30에서 40년이 소요되어 의미 있는 연구가 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대하고 의미 있는 사료를 NMT 모델을 통해 잘 복원해 놓음으로써 역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까지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H1부터 HN까지는 모두 N개의 한자 글자를 의미합니다. K1부터 KN은 각 한자 글자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입니다. 추가로 HM 플러스 1부터 HM까지는 각 한자 문장 중간중간마다 소실되어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복원이 필요한 한자 단어들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에 대응하는 한글 단어도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베딩 해야 되는 토큰은 저 세 집단의 합집합이 됩니다.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모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레이션 인코더는 글자 복원을 하는 인코더이고 트랜슬레이션 디코더는 번역에 사용되고 Shared 인코더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복원과 번역 태스크에 모두 사용됩니다. 각 모듈을 자세하게 뜯어보면 트랜스포머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여 멀티헤드 어텐션, 잔차 연결, 피드포워드 순으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레이어를 몇 개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는 추후에 설명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파라미터 수가 무척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을 가볍게 개조한 알버트 논문에서 나온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과 팩터라이즈드 임베딩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기술 두 가지를 사용해 최대한 파라미터 수를 줄이는 데 신경 씁니다.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 기술의 경우 각 트랜스포머 블록마다 다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파라미터가 위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마저 학습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팩터라이즈드 임베딩 기술을 살펴보기 전에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버트 임베딩 차원수를 살펴보면 배치가 1이라고 하고 문장이 n개라고 하였을 때 한 토큰당 768 차원이 되어서 총 임베딩 차원이 1, n, 768 차원이 됩니다. 버튼은 총 3단계의 임베딩이 합쳐져서 최종 임베딩 벡터가 나오는데 세 차원 모두 따라서 쉐입이 1, n, 768로 동일합니다. 이는 768 차원인 히든 레이어와 그 차원수를 그대로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반면 알버트에서는 임베딩 자체는 한 단어당 128 차원으로 훨씬 차원수를 줄이고 프로젝션 단계를 거쳐서 다시 히든 레이어와 차원수를 맞춰줍니다. 따라서 임베딩 할 때 단어가 300만 개라고 한다면 300만 곱하기 768을 해야 되는 버트에 비해 임베딩 단계에서 훨씬 파라미터 수를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서 복원 태스크입니다. 문서 복원을 위해서 Shared Encoder, Restoration Encoder를 거쳐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줍니다. 학습 단계에서는 문서 복원 태스크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이에 맞춰 학습시키기 위해서 H1부터 HI까지의 글자가 들어간 한자 문장에서 임의의 글자에 마스크를 뚫습니다. 그리고 Shared Encoder, Restoration Encoder,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총 단어 중 마스크 자리에 원래 들어가야 할 글자를 가장 높은 확률로 뱉도록 만듭니다. 해당 부분은 같은 자연어 처리팀의 희수님 블로그에서 이전에 제가 공부했던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학습이 다 끝난 후에 문장 중간중간 소실된 한자를 마스크로 바꾸어서 모델에 문장을 넣고 마스크 번째 아웃풋으로 나오는 복합 후보군들 중 제일 가능성이 높은 탑 K개를 뽑아서 사용자가 그중 가장 그럴듯한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번역 파트입니다. 번역은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한 번역과 유사하게 한자 임베딩이 들어간 인코더부터 시작하여 최종 디코더 아웃풋이 문장 내 이전 한글 단어들을 가지고 이후 한글 단어를 맞추도록 학습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주어서 전체 복합 중 순서에 맞는 한글 단어를 가장 확률이 높게 뱉도록 합니다. 이 둘을 종합한 로스 펑션의 경우 복원 로스와 기계 번역용 로스를 합해줍니다. 이 중 복원 로스를 살펴보면 최대한 그럴듯한 단어로 추측하도록 로스를 낮춰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모델 자체도 매우 무거우며 데이터셋 사이즈도 큽니다. 따라서 최대한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모두 사용하였는데 Rectified Adam, Layer-wise Adaptive Ray Scheduling, Gradient Accumulation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논문의 레퍼런스 부분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한 선행 논문들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실험 과정입니다. 우선 한자 문장의 경우 글자 단위로 쪼갠 토크나이제이션을 하였고 한국어 문장의 경우 유니그램 방식으로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N그램은 N개의 연속적인 단어의 나열이라는 뜻입니다. N그램 언어 모델은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데 오직 N-1개의 단어에만 의존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계 번역해서 나와야 할 정답 한글 문장이 예를 들면 임금이 뜰을 거닐었다이면 직관적으로 보자면 임금이 다음에 뜨르리, 그 다음에 거닐었다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실험 과정은 토픽 모델링입니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있을 때 문서 내용에 담긴 다양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내용을 그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베네딕트 컴버배치를 가지고 간단한 토픽 모델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베네딕트 컴버배치 결혼, 베네딕트 컴버배치 셜록 홈즈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논문의 토픽 모델링에는 이미 사전에 번역이 완료된 기록과 이번에 추가로 기계 번역한 기록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각 기록은 모두 일기 형식이기에 D1부터 DI까지 총 I개의 날짜가 적힌 K1부터 KI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서를 통해 각 문장에서 명사와 형용사반을 남겼습니다. 토픽 모델링을 위해 최종 얻고 싶은 벡터는 복합 개수 곱하기 데이트 개수로 이루어진 V행렬일 것입니다.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다음 슬라이드를 먼저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각 토픽은 피처라고 할 수 있고 각 토픽마다 해당 토픽의 세부 키워드들이 연도 순으로 쭉 나열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NMF 알고리즘에서는 복합 개수 곱하기 토픽 개수로 이루어진 행렬 W와 토픽 개수 곱하기 데이트 개수로 이루어진 행렬 H를 곱한 W 곱하기 H와 V의 오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W와 H 모두 학습하면서 계속 음수가 아닌 값들만을 가지도록 알고리즘이 짜여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L1 놈을 추가하였고 토픽의 개수는 20의 8제곱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음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문서 복원에서 멀티태스크, 즉 번역과 복원을 동시에 하는 해당 풀 모델과 복원만을 하는 베이스라인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복원의 경우 베이스라인 모델 성능이 더 우수하였습니다. 복원의 성능 평가에 쓴 히츠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주어, 수어, 목적어로 트리플 단위로 구성된 정답 사이사이에 거짓 트리플인 콜옵션을 섞고 이때 여러 후보군들 중 실제 정답 트리플을 모델에서 정답일 가능성 순위 몇이라고 하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보시면 김기룡을 이기순으로 복원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번역에서는 풀모델의 성능이 더 우수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하고 파인튜닝한 모델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풀모델의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이는 멀티태스크 모델이 복원 과정에 쓰이는 unpaired 데이터 그리고 번역에 쓰이는 paired 데이터를 동시에 풍부하게 학습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프리트레이닝을 먼저 한 후 파인튜닝하는 모델의 경우 망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후 한자에서 한글 번역본을 구글 트랜스레이터 9을 써서 점검해 보려고 하였으나 한자와 중국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한글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빨간 박스 안을 보시면 오로라 같은 자연현상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자연현상 등을 모두 포함한 사료 번역의 의의를 알 수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들이 각 토픽마다 추출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문서에 손상된 부분에서도 원래의 단어를 효과적으로 예측하였으며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오로라와 같이 발견되지 않은 역사적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어나 불어 등 다른 언어로의 번역, 각 토픽에 대한 GNN 등을 통한 관계 파악 등 향후 해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